오랜만에 민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선순위 근저당권이,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리잖아요.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있어요.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 때 근저당 설정을 하면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은행에다가, 그래가지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이게 뭐냐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근데 채권 최고액이란 뭐냐면, 이 건물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건물에 대한 채권 최고액을,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건 1억이건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줘요. 그러니까 내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라고 하면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채권 최고액을 여기 설정을 해주거든요. 채권 최고액을. 이제 채권 최고액을 있는데,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.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. 근데 이 피담보채권액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갚아야 할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야.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,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첫 번째로 은행에 빌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시 돈을 빌린 거예요. 후순위 근저당권자, 후순위 근저당권자라고 해요.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, 근데 채권 최고액,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있잖아요. 1억짜리 건물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놔요. 1억을 다 주지 않고. 2억짜리라면 1억 3천이나 1억 5천 정도 낮게 설정을 해요.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, 후순위 돈을 두 번째로 빌린 사람이,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.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돈을 갚더라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, 이 말이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 3천이고 5천을 갚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첫 번째 은행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었다,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. 복습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말을 공부를 많이 반복해서 하면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. 오늘 봐요.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, 내가 첫 번째로 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죠. 첫 번째로